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경사하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죠. 우리가 오차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에 있어서의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어떻게 오차함수를 최소화하겠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사하강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학업 성적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업 성적은요, 학습 시간에 비례하죠. 학습 시간이 많아지면요, 여기에 지금 X축이 학습 시간이죠. 학습 시간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학업 성적이 늘어나겠죠. 이렇게요. 학업 성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관계식이 어떤가 할 때 우리가 관계식을 지금 어디까지 안다라고 가정을 하냐면요. 슬롭 곱하기 학습 시간에다가 y 절편을 곱한 것이 되겠죠. 우리 1차 함수식을 보면요. 요 1차 함수식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습 시간이 여기 얼마다 그러면 올라가서 이 점을 만나는 점에서 y축으로 가보면 여기가 이제 학업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 학습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점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는 이제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는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y절편이에요. y절편을 모른다는 얘기는요, 이 y축으로 식이 이렇게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식은 계속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y절편을 이렇게 높게 잡으면은 그만큼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계속 쭉 올라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y절편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학업 성적도 우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인터셉트를 적절히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잘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학업 성적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측을 우리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실측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학생들의 실제 공부한 시간하고 학생들의 실제로 받아간 성적을 관찰한 관찰 데이터가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관찰 데이터를 우리가 한 세트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로부터 경사하강법을 계산해내는 에러 함수를 에러 펑션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에러 펑션 또는 loss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cost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하게 불리우죠. 자, 그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구해진 관측 데이터를 한번 점에 찍어 보죠. 다 지워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설명이 끝났으니까 다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측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관측 데이터, 즉 우리가 5시간 공부한 학생은 52점을 받아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4시간 공부한 학생은 이제 87점을 받아왔죠. 여기도 계속 이렇게 13시간 공부한 학생은 83점, 16시간 공부한 학생은 77점, 19시간 학생은 93점. 이제 여기가 좀 더 많이 받았네요. 여기보다가 공부 시간은 적어도요. 이제 학습 시간과 관찰된 학업 성적은 또 학생들의 개인적인 또 능력과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찍어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5점이 여기 이렇게 찍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5시간 할 때 여기 몇 점, 몇 점 이렇게 찍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직선식을 모르죠. 우리가 기울기밖에 몰라요. 기울기 즉 웨이트는 이제 1이다.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웨이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제
뉴럴 링크라고 배웠죠. 뉴럴 링크, 직선 링크죠. 리니어 직선 링크. 이렇게 배웠죠.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뉴런이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각각 한 개씩 있죠.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인풋 뉴런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아웃풋 뉴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풋 뉴런이 이제 바로 학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시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뉴런이 이제 여기서 학업 성적이 되겠죠. 학업 성적. 학업 성적이 되겠는데요. 요 관계죠. 이제 이게 뭐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만 뉴럴 네트워크인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뉴럴 네트워크이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관측 데이터를 한번 찍어놓고 일단 한번 임의로 한번 그어보죠. 아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 기울기가 1인데 이제 우리가 이 y절편은 모르니까 얘는 아직 모르니까 얘가 뭐 1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겠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나가지도 않겠다. 이건 알 수 있죠. 왜? 우리 관측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딘가 이 5개의 점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점을 지나가겠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지나가겠다. 아, 이렇게도 안 지나가죠. 왜냐면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없죠. 기울기는 우리가 1로 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기울기는 1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울기는 미리 1로 가정이 됐기 때문에 아하, 요것도 안 된다. 그죠? 다시 안 되니까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만 가능하냐? 요거랑 기울기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미 어떤 요 라인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거보다는요, 요 라인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죠. 왜? 이 5개의 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점을 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임의의 점을 한번 임의의 곡선을 가정을 하고요. 임의의 직선이죠. 여기서는 1차 함수. 임의의 1차 함수를 한번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오차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오차가 얼마냐 이걸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랬습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학습의 요소, 트레이닝, 그죠? 트레이닝. 학습의 요소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요. 학습의 요소는 첫째, 뭐가 있으면 feed, forward, calculation이 있다 했어요. feed, forward, calculation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오죠. 1차 feed, forward 된 값이 나오면은 error function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죠. 이는 그렇죠. 우리가 feed forward 값을 feed f forward ff 값이라고 그럴까요? feed forward 값 ff 마이너스 실측값, 그렇죠? 관측값 이렇게, 또는 이제 이게 실험치, 실험값 뭐 여러 가지 실제 데이터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걸 우리가 error function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error function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부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error function을 구하게 되면 이제 error function을 가지고 back propagation을 한다 그랬어요. back propagation을 한다. 제가 이제 back propagation을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배우기도 전에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뭔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전부 다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요 과정이 바로 뭐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에폭이라 했죠. 여기에 가는 과정이 한 1에폭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back propagation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제 weight하고 bias를 우리가 업데이트한다 그랬어요. 업데이트한다. 그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여기 이제 트레이닝의 학습의 기본 개념이죠. 이럴 때 이제 제가 뭐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해가 잘 안 가셨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feed forward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요 링크가 이제 w input times b 바이어스 값이죠. 요 두 값을 알아야죠. 요 두 값을 알아야지 얘를 구하죠. 그죠? 요 두 값을 알아서 얘를 구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은 이제 뭐죠? 그죠? feed forward calculation이죠. 요거는 feed forward calculation 값입니다. 여기에 있는 실제 값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빼지는 거죠. 이게 여기 있죠. 그죠? 아래에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어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나, 여기서 트레이닝의 개념에서 설명하나, 이해가 다 잘 가시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W하고 B를 뭘 알아야지 FFC, Feed Forward Calculation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F하고 B를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했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랜덤하게 넣어주는 값이에요.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무작위로 들어가는 숫자예요. 아무 숫자는 막 집어넣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그래가지고 무슨 학습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 숫자나 넣었는데 뭘 학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넣는 거예요. 0.5, 2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FFC 여기 나오는 숫자도 그냥 아무거나 막 나오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아무거나 막 나와요. 그러면 이 에러를 계산하죠. 이 에러는 FF feed forward calculation에 우리가 FFC라고 볼까요? 실측 값을 빼면은 이것도 그냥 아무 숫자가 나오는 거야. 아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런 숫자가 그냥 대잔치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를 계속 0으로 맞춰가면 되잖아요. 언제가 0으로 맞춰가면은, 그러면 0으로 맞춰가면 여기서 아무 말 대잔치 형식으로 막 가정했던 W하고 B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구해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것이 바로 AI의 기본 원리입니다. 학습의 기본 원리입니다. 상당히 아이디어가 간단하면서도 기발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숫자 대잔치에서 이제 얘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아무런 숫자 대잔치에서 얘가 0으로 가는데 이 0으로 가는 과정이 제가 설명드렸죠. 3만 번도 반복이 되고요. 10,000번도 반복이 되고요. 그죠? 5만 번도 반복이 되고 이렇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웨이트하고 B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5만 번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물론 이제 빨리 하지만 사람이 5만 번 하면 하세월 걸리겠지만 손으로 5만 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숫자가 아무런 숫자가 0으로 가는 그 날이 언제고 오겠죠. 그날이 언제고 그죠? 그날이 언제고 오겠죠. 그날이 언제고 오는데 그 언제라는 걸 한 3만 번, 10,000번, 3만 번, 5만 번 반복하는 그날이 언제고 오겠지요. 자, 그럴 때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제는 지금 좀 다행이죠. 왜 다행입니까? 기울기 웨이트는 1로 가정을 했어요. 이미 1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 하나는 덜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 다 가정을 하게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기서 지금 B를 지금 가정을 이제 하지 않고 B에다가 우리가 랜덤치를 더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랜덤 넘버를 더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W하고 B 둘 다 랜덤 넘버 무작위 우리가 숫자를 더해서 feed forward calculation 아무 숫자 대잔치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에러 펑션에서도 아무 숫자 대잔치를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W는 안다. 그죠? 좀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한 거지요.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두 개가 다 동시에 가정되는 상황도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F는 고정 1로 고정 B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오차죠. 오차. 여기 말한 제가 여기서 말한 오차입니다. 오차 2. 이게 지금 오차 2의 2는 요 차이, 이 F, feed forward calculation에서 실측 값을 빼서 제곱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차 제곱의 합이라고 아예 표현을 합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에러 펑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관찰 학업 성적이 순서를 바꿨어요. 마찬가지 제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죠. 실측 관측 값에서 우리가 예측 학업 성적 앞으로 우리가 예측이란 말 쓰죠. 예측, prediction, 그 다음에 output 이런 말을 쓰면요. 이거는 이제 식에서 나온 거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artificial neural network 식에서 나온 얘기죠. 그죠? 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타겟 값, 그다음에 뭐 관측 값, 실측 값, 실험 값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건 진짜 값이죠. 진짜 우리가 믿는 값이죠. 이건 예측 값이고, 그 여기서 얘를 빼는 것이요. 에러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 값은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한다 그랬죠. 기울기는 무조건 1로 가정을 했어요. 이번 예제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학습 시간이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5가지 우리가 실측값이 있었고요. 5개의 실측값이 있었고, 그리고 y 절편을 이제 우리가 무작위로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y 절편만 무작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y 절편만 무작위가 되고, 우리가 w는 그렇죠. w는 1로 가정을 했어요. 기울기는요. 그래서 일단 y 절편이 55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거는 뭐 그야말로 진짜 가정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아무 숫자 대잔치예요. 아무 숫자 대잔치. 이것이 바로 랜덤 넘버란 뜻이죠. 랜덤 넘버. 이게 랜덤 넘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AI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숫자 대잔치로 시작하는 거에 AI는 뭐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AI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그렇죠. 어떤 법칙에 의거하지 않고 랜덤하게 시작되는 거죠. 랜덤하게. 즉 빅데이터에 의지해서 빅데이터에 비교해서 에러를 계산하는 거죠. 에러. 그죠? 요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AI의 기본 원리죠. 어떠한 법칙에 의지하지 않고 랜덤하게 우리가 빅데이터로부터 이 값을 계산하는 거죠. 빅데이터라 하면요. 여기 진짜 데이터가 얘가 빅데이터죠. 그렇죠? 얘가 빅데이터입니다. 진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진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하나씩 이렇게 둘씩 맞아 가지요.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니까. 그랬을 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랜덤하게 뭘 입력을 하느냐. 그렇죠. 랜덤하게 weight하고 b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AI입니다. AI는 우리 모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코딩할 때 코딩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딩도 우리가 저는 매틀랩을 이용을 합니다. 매틀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매틀랩의 이제 광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AI는 진짜 내 옆에 와 있다. 내가 조금만 알면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기울기는 일단 가정을 1로 무조건 줬죠.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실제로는 이제 기울기도 랜덤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절편을 55를 줬어요. 55를 줬을 때, 자, 우리가 에러 제곱이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오차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차함수는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오차 제곱의 합을 구한다는 얘기죠. 오차 제곱의 합을 요 예제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학습 시간 5개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값과 우리가 예측값을 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차가 되겠죠. 오차함수를 제곱을 하면 되겠죠. 요걸 해보는 겁니다. 학습 시간이 5개에 대해서 관찰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y절편은 아무 숫자 대잔치 55를 넣는다고 봅시다. 이렇게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관찰된 학업 성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학습 시간은 5시간, 13시간, 16시간, 19시간, 24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정확한 값이죠. 이게 정확한 성적이죠. 52.83점, 77점, 93점, 87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에라를 구하냐면은 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5시간을 넣었을 때요. 5시간을 넣었을 때 우리가 그때 관찰 값이 이제 52점이었거든요. 근데 5시간을 넣었을 때는 우리 예측 값은 우리가 여기서 y축 1로 가면 되죠. 요 값이 얼마죠? 요 값이 이제 여기 이제 이 값을 간단하게 구하는 거죠. 1 곱하기 기울기 플러스 55로 하기로 했죠. 우리가 이 예측 값은요. 그죠? 예측 값은 다시 말하면 이제 프레딕션 값이죠. 요거는 이제 랜덤하게 가정을 하는 거죠. 랜덤하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이 기울기니까 1이 아니고요. 1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학습 시간이죠. 학습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 시간이 이제 5니까 1 곱하기 5 플러스 55 이렇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5 플러스 55. 그래서 빼면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제곱을 하면 64가 나오죠. 그죠? 하나만 더 봅시다. 13시간인 경우에 학습 시간이 이제 13시간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3을 대입하는 거죠. 13을 대입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측된 값은 1 곱하기 13 플러스 55고 13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실제적으로 83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에서.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은 15가 돼. 15점의 차이가 나거든요. 제곱이 되는 거죠. 차이는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16시간일 때는 이제 얘가 16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6시간이 들어가는 16시간 이렇게요. 16시간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리고 그때 실제 점수가 77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빼게 되면 여기서요. 얘를 빼게 되면 6점이 나오는데 제곱이 되겠죠. 이제 두 개가 더 있죠. 두 개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 19시간이 있고요. 여기가 24시간이 있는데 19시간일 때는 실제 관측값이 93점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24시간 공부한 학생은 실제 8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5개를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를 전부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7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 750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75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좀 지워보면요.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랜덤하게 절편을 55로 가정했을 때 750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750이 나왔는데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50에 대해서 이 750에 대해서 가정된 절편 우리가 y절편 55 55는 어떻습니까? 어떻겠뇨? 아무 숫자 대잔치죠. 그죠? 아무 숫자 대잔치 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얘가 뭐 750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예측값하고 실제 측정된 값이 뭐 비슷하지도 않죠. 그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숫자 대잔치 한 거예요. 이게 이제 AI의 시작점이에요. AI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또 우리가 웨이트는 1로 또 더더욱이 가정을 했죠. 이 두 개가 다 랜덤이 돼버리면요. 얘도 랜덤이 돼버리고 얘도 랜덤이 돼버리면은 아무 말 대잔치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뭐 별로 의미도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에러가 뭐 더 커지겠죠. 얘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로부터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하는 거죠. 줄여나가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줄여나가는 요 과정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백프로파게이션. 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 우리가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요 다음번 강좌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 아무 말 대잔치 해서 나온 요 값이 어떻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의 B 또는 이제 실제의 WB 둘 다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WB를 계산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